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모사 문제 실기 파트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제가 보이면 일시정지 하시고요. 먼저 답을 찾으신 다음에 동영상 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노인의 영양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은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교재 223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2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선생님들 먼저 풀어보세요. 동영상 멈추시고요. 네, 정답은 2번이죠.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하여 전부 투약되었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교과서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확인하시면 경구약 복용에 대한 내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나요? 효과 상승을 위해 약 복용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해서 흡수를 돕는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3번은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 한 번에 투약하시면 안 되고요. 두세 번 횟수를 나눠서 투약한다 라고 했습니다. 4번은 알약은 약병에서 손바닥으로 옮긴 후 집어서 투약한다가 틀렸죠. 자, 약병에서는 뚜껑으로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뚜껑에서 손으로 옮겨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5번은 가루약은 약을 먼저 입에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셔야죠. 그래서 물에 숟가락 위에 가루를 붓고 거기에 물을 부어 녹여서 먹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거동 가능 대상자가 소변이 마려워라고 할 때 돕는 방법은 역시 일시정지 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여 보조한다라고 돼 있고요. 교과서는 240페이지 일반적 원칙 쪽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렸죠? 선생님들이 전부 도와주는 거는 안 돼요. 스스로 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2번은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면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있는 거 계속 구경하실 거예요? 안 되죠. 자, 3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를 가져다 주면 안 돼요. 3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변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화장실에 가셔서 대소변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변기는 서 있는 분들, 걷진 못하시고 서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 이렇게 재촉하거나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낙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정지 하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이죠. 치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소량의 어떤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표준교재는 25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은 치약을 두툼하게 짜면 안 되고 칫솔 모 깊이 눌러서 짠다 라고 했고요. 칫솔의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 해줘야 되고요. 4번은 앉은 자세를 할 수 없을 경우 건강한 쪽을 위로, 아니죠, 건강한 쪽을 아래로, 마비된 쪽을 위로 하시면 되고요. 5번 칫솔질 할 때에는 치아만 닦고, 틀렸죠.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혀, 볼, 안쪽 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시정지 하시고 네, 다 푸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갑작스런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교재 281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작은 근육 사용한다. 큰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요. 3번 대상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멀게 아니요 가깝게. 그리고 4번은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는 펴고 네, 두 개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5번은 지지면을 넓히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해서 반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시면 이 신체 정렬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6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십시오. 답 찾으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내리막길 내려갈 때 그리고 오르막길 올라갈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생님들이 휠체어를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표준교재는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 오르막길, 경사로 돼 있는 데는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는 지그재그로 가야 된다. 꼭 알고 계십시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사의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시정지 하시고 답 찾으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그래서 이건 교과서 표준교재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렸죠? 일반적인 바 형태의 고체 비누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기로는 액체 비누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은 손톱 밑은 씻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손톱 밑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은 대야에 온수를 받아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물을 받아 넣고 씻지 않고 흐르는 물에, 그쵸?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젖은 수건으로 손의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를 제거할 때는 항상 마른 수건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8번 요양급여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는 일시정지 동영상 하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구입도 가능하고 대여,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교재는 311페이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에 있는 것들은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대여해야 되는 것들은 애우기 쉽게 우리가 좀 큰 물건들, 큼직큼직하고 대형, 뭐 예를 들면 전동 침대라던가 이런 것들은 쉽게 옮길 수도 없고 좀 비싸겠죠. 그러니까 구입보다는 대여를 하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구입과 대여가 가능하지만 욕창 예방 방석은요 구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창 예방 방석은 구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1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낙상과 관련된 신체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동영상 일시정지. 답 찾으세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신체적 요인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상 위험성이 올라가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요. 시력이나 청력이 감퇴될 경우 낙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뭐냐? 부적절한 가구 배치. 이거는 신체적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물기 있는 마룻바닥. 이것도 역시 환경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뼈와 근육 크기의 증가라 해서 틀렸죠. 감소입니다. 감소. 그리고 5번도 역시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돼서 1번 신체적 요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교재는 330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대상자의 식사 준비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일시정지 하시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생선은 너무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네,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표준교재는 우리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가족과 함께 정한다가 틀렸죠. 식단은 대상자와 정하시는 거고요. 2번은 야채를 오래 삶으면은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질되고 영양소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데쳐준다. 예요. 오래 삶으면 안 되고요. 3번 찜은 처음에 센 불로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는 약한 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4번 육류는 오래 삶으면 질기다가 아니라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우리 5번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냉장실과 냉동실의 가장 적절한 온도는 정지하시고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에요. 냉장실은 5도 이하, 냉동실은 영하 15도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표준교재는 371페이지 확인하시면 이 내용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대상자의 의복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은 정지하시고 답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의류를 버릴 때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표준교재 378페이지부터 380페이지 내용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굽이 높으면 위험하죠.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으며 그리고 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평소 자주 입는 옷은 서랍 뒤쪽에 보관을 해버리면 꺼내기가 쉽지 않겠죠. 꺼내기 쉽도록 앞쪽. 자, 3번은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입은 후 세탁한다. 입기 전에 세탁을 하고 입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은 외출 시 저녁 때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어두운 색이 들어간 옷이 좋지 않죠. 밝은 색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어야 멀리서도 다치지 않고 차나 이런 것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메리비언의 법칙에 따라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지하시고 답 찾으시고 들으십시오. 정답은 1번입니다. 비언어적 요소, 그 중에 시각적 요소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교과서는 399페이지 확인하시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비언어적 요소, 이 시각적 요소고 그 다음이 어떤 요소죠? 음성, 청각적 요소가 두 번째에
중요한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가 세 번째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 순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대화 중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때 나 전달 표현법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정지하시고 답 찾아보실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제 이야기에 반응이 없어서 답답해요. 이런 표현들. 이 나 전달법이라는 거는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해서, 그래서 제 얘기,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요라는 감정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만 대상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만큼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406페이지 확인하시면 나 전달 표현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5번.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답 찾고 재생하세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대상자를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상자의 동의하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교과서 410페이지 보시면 그 마지막에 6번 일반적 원칙 6번째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 다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요양보호사가 기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시설장의 지시가 없어서 이거는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관련 근거의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는요. 416페이지 확인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자체적인 부담,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기록할 시간이 부족해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4번에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그 양식 있죠.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업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기록을 많이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2번은 시설장의 지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올바른 방법은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은요 5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본인과 가족에게 인식한다. 이죠. 1번은 뭐가 틀렸나요? 1번은 환경을 자주 바꾸면 안 좋습니다. 익숙한 것들, 그런 것들을 대상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했고요. 2번은 잘못할 경우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아니라고 부정한다. 야단치거나 이렇게 부정하는 거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3번. 치매로 모든 것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치매 때문에 모든 걸 못해요? 그런 부정적인 격려는 필요 없죠. 네, 긍정적인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4번. 일괄적 요양보호를 한다. 일괄적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교재 페이지는요. 443페이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18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이라고 했어요. 자,
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서 답 찾아보실게요.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은 1번입니다. 혈관성 치매에 걸리면 그렇죠? 뇌순환 장애로 인한 수면 각성 리듬이 깨져 수면 장애가 자주 나타난다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는요 459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치매 대상자와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동영상 일시정지 하시고 답 찾아보실게요. 정답은 1번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둔다입니다. 자,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새로운 물건을 활용해서 익숙한 게 좋아요. 새로운 거나 자꾸 환경을 바꾸는 거는 이 치매 대상자한테 올바른 서비스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3번은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다른 질문으로 전환한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 번 더 또는 반복적으로 질문이나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4번은 문제 행동 시 왜 그랬냐고 묻는다는 항상 치매에서는 왜 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치매 대상자한테 왜 그랬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따지시면 안 돼요. 자, 5번 유행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면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방법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0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십시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기관에 등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입니다. 자, 표준교재 몇 페이지냐면 500페이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작성 후에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2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보증인이 대리로 작성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4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혈액투석은 하지 않는다예요. 네. 혈액투석, 암치료, 이런 항암제 이런 것들 있죠. 고가의 그런 심폐소생술 이런 적극적인 치료들은 하지 않는다 이고요. 5번 19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19세 미만이 아니라 이상 청소년이 또 아니겠죠. 그래서 19세 이상이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재가 서비스 대상자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언제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가?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그러니까 손을 딱 바톤 터치 딱 할 때까지 선생님들은 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페이지 515페이지 전문 인력이 왔을 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럴 때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죠?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닙니다. 2번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자가 의료인이거나 전문 그런 구급대원이거나 하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119 구급대에 연락할 때까지가 아니라 도착할 때까지. 5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동료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전문 의료인, 구급대원, 응급처치 잘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또는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도착할 때까지 선생님들은 응급처치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계를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문제 만들어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